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준이 항상 이렇게 주시하는 물가지표 PC 물가지수가 있죠. 예상보다는 둔화되는 흐름이 나왔지만 이미 시장에 좀 반영이 된 탓인지 그렇게 큰 영향을 지수에는 주지 못했습니다. 그보다는 인텔이라든지 비자같이 세부적인 기업들의 실적의 방향성에 조금 더 주목하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요. 이번 주에는 그동안 기다렸던 올해의 첫 FOMC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앞으로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가 시작이 되게 될지 힌트를 좀 얻어볼 수가 있는 멘트들이 있을 텐데요. 이와 더불어 고용지표 그리고 애플, 아마존, 메타까지 이어지는 이 빅테크들의 실적이 줄줄이 발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이번 주도 대응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곧 2월로 넘어가게 됩니다. 1월과 다르게 증시는 다시 한번 환호할 수 있을지 먼저 간밤 미증시 흐름부터 보시면서 힌트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간밤에 있었던 또 주말 중에 있었던 소식들 함께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PC 물가 가격 지수 살펴보실 텐데요. 일단 미국 연준이 물가 목표 달성을 판단할 때 준거로 삼고 있는 미국의 물가 지표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미국의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 가격 지수를 보시면 전년 동월 대비 2.9% 함께 상승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계속해서 둔화되는 흐름들이 현재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죠. 월스트리트 저널 측에서 집계했던 전문가 전망치가 3% 정도의 상승률이었는데 이보다도 더 못 미치는 수치가 나오게 되면서 빠르게 물가가 둔화된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년 대비 근원 PC 물가 상승률은 지난 2022년 2월 5.6%를 터치한 이후에는 꾸준하게 좀 감소하는 모습의 차트를 그려왔는데요. 그리고 에너지와 식료품이 좀 대포함이 됐던 대표 PC 가격 지수도 함께 보시면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거의 비슷하게 2.6%를 함께 기록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11월 0.1% 하락에서 0.2% 상승으로 전환된 모습까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연준이 2% 물가에 대한 이 목표를 설정할 때 CPI가 아닌 PC 가격 지수를 현재 이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중시하는 물가 지표가 둔화세를 기록하게 되면서 연준이 늦어도 5월에는 금리 인하를 개시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물가 지표가 많이 둔화가 됐기 때문에 이번 주에 열릴 FOMC 거기서도 파월 의장이 어떤 멘트를 내놓게 되는지 조금 더 주목해 보신다면 금리 인하 시점 3월일지 5월일지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표적으로는 긍정적인 점이 확인됐다는 점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 지금 실적 시즌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종목의 실적이 섹터별의 이런 움직임까지 좌우하는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인텔을 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인텔이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공개하기는 했는데요. 문제는 1분기 가이던스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게 제시하게 되면서 결국에 주가 역시나 함께 급락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네, 인텔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154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레퍼너티브가 집계했던 월가의 전망치 151억 5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것이고요. 7개 분기 연속 매출이 감소하는 것을 방어하기도 했습니다. 조정 주당 순이익은 0.54달러로 역시나 예상치였던 0.45달러를 큰 폭으로 웃도는 수치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전년 동기에는 7억 달러의 순손실과 0.16달러의 주당 순손실을 기록했기 때문에 확실히 전년 대비해서는 많이 나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발견됐습니다. 다만 인텔의 주가 이렇게 12% 가깝게 급락했던 이유는 1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제시 때문이었는데요. 1분기 실적 살펴보시면 시장의 예상치를 굉장히 큰 폭으로 밑돌 것이라고 봤습니다. 1분기 매출액은 122억에서 132억 달러를 기록하고 이 주당 순이익은 0.13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앞서서 월가에서는 매출은 141억 5천만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0.33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밑도는 어닝 쇼크 수준의 가이던스를 제시한 점이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팻 겔싱어 CEO는 실적 발표 이후에 어닝콜에서 이번 분기의 핵심 사업인 PC와 서버칩의 부문 수요가 계절적으로 낮은 수요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봤는데요. 그리고 자율주행자 회사인 모빌아이 또 프로그래머블의 사육 수요도 부진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매출이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주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속에서 사실 월가에서 인텔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 중에 지금 굉장히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지난해 말
말부터 올해까지 보셨을 때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를 반도체 업계에서 빼놓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인텔이 이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굉장히 뒤처지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웰스파고의 에런 레이커리스트 애널리스트는 실적 발표 이후에 매도세가 정당하다라고 평가하면서 경쟁사들이 AI 컴퓨팅에 대한 지출로 수혜를 받고 있는 동안 인텔은 언제 기반을 찾을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라고 평가를 줬습니다. 그리고 로젠블렛 증권의 한스 모제스만 애널리스트는 AI가 인텔을 제외한 모든 곳에 있는 것 같다라는 혹평을 날리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인공지능에서 좀 소외가 되는 반도체 업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1분기에 대해서 가이던스도 좋지 않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인텔에 대한 행보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국내에서 반도체 종목들의 투심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살펴보실까요? 네, 제이크 설리번 이 미국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이 미중 외교 안보수장이죠. 올해 처음으로 회담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해 11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에서 열렸던 양국의 정상회담 이후에는 지금 2개월 만에 처음으로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틀에 걸쳐 양국의 협력 문제, 함께 대만 문제, 기술 경쟁, 우크라이나와 중동, 그리고 북한까지 다양한 글로벌과 지역 이슈가 함께 주요 의제에 올랐다고 합니다. 일단 양국 군 당국 간의 소통 재개를 포함해서 지난해 11월 정상회담 이후에 미중 관계 상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함께 진행됐다고 봤는데요. 실제로 회담이 종료된 이후에 양측에서도 긍정적인 성과들이 있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대만 문제와 무역 갈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차를 한 번 더 확인했다는 점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설리번 측은 북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었고, 이 중국 측에서는 대만과 관련해서는 역시나 통일을 지지해야 한다라면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모습들이 함께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이슈들 3가지 함께 체크해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마감 상황은 어떻게 됐을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